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 제 무리한 부탁으로 5편 연속으로 촬영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5편을 제가 찍고 있네요. 능력자요. 좋아, 좋아, 좋아. 선생님 아까 저한테 요즘에 잠 못 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잘 때 자꾸 가위를 눌려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네. 몸이 너무 뻐근하고 또 이제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이 없으면 잠을 굉장히 오래 자요. 네.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이렇게 자는데도 네. 자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 받을 때가 된 건 아닐까요, 실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신 받으러 갈까? 그럴 수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제 얘기한 증상들이 보통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또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가물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가물 있으신 분들은 신의 문제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일반인의 기준이랑 가정하에 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터짜리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터라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잖아요. 우리 신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천신, 지신, 인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진의 합의를 이루어서 무당이 이걸 모시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사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항상 이런 저희 무당들도 사실 무당들이 들어오는 터는 터짜리가 다 세다는 말 들어보셨죠? 터를 다 누르고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터는 좋은 터도 있지만 안 좋은 터도 있고 때로는 좋은 터라 해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되게 독특한 거죠. 특히나 일예로 자 이제 우리 손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떤 손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서울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셨대요. 네.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너무 막 살던 사람도 다 잘 되고 다 좋은 집이라고 해서 일단 그 집을 얻어서 갔대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본인 식구들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다 아프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다 이상한 거예요. 네.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대요. 그때도 다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이 와서 딱 하시는 말이 그 터에 예전에 혹시 무속인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웬 동자 하나가 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깜짝 놀라 쳐다보시면서 맞아요. 앞전에 사시던 분이 암으로 아파서 요양을 하러 오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무속인이셨다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거기서 신을 뭐 막 불리진 않으셨지만 모시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개념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사 갈 때 떠나는 집의 뒤처리를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터자리에는요 지나간 사람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같은 케이스는 그 터자리에 들어가서 그 터자리에 알고 봤더니 마당에 파묻어놓은 신의 무구도 있었대요. 아이고. 거기 이사 가면서 그분들은 졸지에 신을 뜬 셈이 된 거예요. 네. 그 무구를 파헤쳤다 그러더라고요. 파헤쳐서 본인도 모르게 꺼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무당들은 이런 옛날 이제 잘 부리시던 분들이 쓰시던 이런 신명의 무구를 저희는 구업을 뜬다 하거든요. 네. 그 신의 이 명기와 석이 불렸던 명기와 석이를 뜨기 위해 참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반인인데 졸지에 이사가서 그 터전에 묻혀있던 그걸 꺼내면서 구업을 떴고 그러면서 신병이 온 거죠. 아이고. 사실 문제는 간단했어요. 터의 문제였으니까 그 터를 떠났으면 되는데 이제는 떠날 수도 없게 터에 묶인 거죠. 그런 경우처럼 터는요 물론 새 터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나라 한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조선국부터 이어온 나라죠. 네. 그 어느 자리도 새 터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도 그렇고요. 이 건물이 들어선 지 몇 년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 자리엔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분명 터의 기운도 있다는 거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요 네. 높은 데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높은 데예요. 네.
근데 옛날에 땅 이야기 들으면 수맥이 흐르고 막 이러면은 몸에 기운이 안 좋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높은 데 사는데 그런 거랑은 좀 관계가 없지는 않나요? 보통 이제 높은 데 사시는 분들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또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렵죠? 네. 자, 분명 요만한 터 하나에 아파트를 이만큼 높이 지었어요. 그죠? 요만한 터 하나에 아파트를 이만큼 높이 지었으니까 터는 요거 하나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요만한 터 하나에 이만큼 높이 지은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새 아파트다 라고 해도 이 자리에 옛날에 주인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 영향을 조금씩은 받겠죠. 다만 뉴 아파트다, 새 아파트여서 이 아파트는 터전의 주인은 있지만 아무도 산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 오롯이 나의 기운을 거기에다가 새로 지었으니까 동토가 들었을 수 있고 네. 여러 공사할 때 들었던 안 좋은 기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시는 곳이 새 아파트가 아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지나간 사람의 자취가 남는다고. 그러면 이 집에는 나의 기운만 묻어있는 게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의 기운도 같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보면 네. 뒤에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뒤에가 이제 공원처럼 산인데 네.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아까 터랑 완전 관계가 없지도 않지만 네.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무덤도 많고 그래서 귀신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통 지방령이라고 그러죠. 네네. 터에 붙은 귀신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방령이 생기는 데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터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영가기 때문에 네. 그 터전에서 죽었거나 혹은 그 터전이 그 지방령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장소였거나 어떤 이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지방령이 되려면. 네. 그런데 새 아파트는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잠깐 공동묘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땅에 무덤 없는 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요 무덤이 있다 하여도 요거는 터의 기운보다는요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고 덜 받고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흔히 나한테 잘 맞는 번호 좀 점지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여도요, 뭐 내가 1201호냐, 뭐 1304호냐, 요런 거에 따라서 사실 내가 몇 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살짝씩 운이 틀리다 해요.